안녕하세요. 김미아 세무사의 텍스라이프입니다. 화사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슬기로운 텍스라이프 첫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저의 목표가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 것 같아서 많이 떨리고 그만큼 설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김미아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텍스라이프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텍스라이프는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세무 컨설팅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컨설팅 솔루션을 제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슬기로운 텍스인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텍스라이프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텍스라이프로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김미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을 운영하는 A 대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횡령죄였습니다. 제가 법인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전에 집을 구매할 때 법인의 돈을 빌려 보탰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맹세코 저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빌린 돈도 앞으로 조율해서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돈을 아직 갚진 않으셨나 봐요. 네. 자, 곤란해 하시는 대표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사연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연 속 대표님뿐 아니라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빌리고 갚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횡령이라는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 필요한 개념과 그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지급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지급금의 가는 임시, 지급은 현금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법인에서 현금이 쓰긴 쓰여졌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는 돈을 가지급금으로 얘기하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급금이 생겨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대표님이 빌리신 법인의 자금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혐의로 이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죠. 대표님이 빌린 돈이 왜 출처를 모르는 돈이 되었을까요? 대표님은 법인의 자금을 그냥 빌렸다가 내가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인은 대표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법인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법인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급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법인의 자금을 개인 사유로 빌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다음의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이사분들 혹은 주주분들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차용증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차용증을 쓰셨으면 그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도 갚고 이자도 지급하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참 간단한 일이죠. 이것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대표님은 횡령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가지급금이 그럼 왜 횡령으로 이어질까요? 가지급금이 생기면 동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이 생겨나는데요. 인정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빌려준 법인은 신용도가 떨어지고 또 연관되어서 운영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추가 부담뿐만 아니고 대표님의 상해 처분도 돼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세무조사의 위험뿐만 아니고 횡령 혐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상담이 가지급 관련입니다. 따라서 가지급 관련은 사전에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사연 속 대표님이 왜 검찰에서 횡령 혐의를 받으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대표님이 가지급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고 미리 대비하셨다면 횡령과 같은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 속 대표님, 앞으로는 법인과 자금 거래 하실 때는요, 법인에 차용증도 쓰시고 허락도 받으시고 그리고 갚으셔야 됩니다. 갚으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급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처럼 법인 운영의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실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사전에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황에 따라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컨설팅 상담은 절세의 지름길이며 횡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지급 해결법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을 통해서 조금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사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관련 질문은 댓글,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은 화면 상단의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유용한 컨설팅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